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일과 가족. 말하기. 메이 씨, 요즘 한국 생활이 어때요? 친구들 덕분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엘레나 씨는 시부모님, 시동생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식구가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힘들기는요. 식구가 많아서 한국말을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은데. 엘레나 씨는 한국 생활을 즐겁게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네요. 저도 보고 배워야겠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듣기. 에릭 씨와 메이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에릭 씨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우린 형제가 좀 많아요. 3남 2녀인데 난 그 중에서 둘째예요. 위로 누나가 1명 있어요. 그래요? 형제가 많으면 재미있겠네요. 네,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라서 애들을 많이 낳고 싶으셨대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모두 모이면 정말 대단하죠. 전 무남 동녀예요. 그럼 외동딸이에요? 네. 그런데 외국에 나와 있어서 부모님이 너무 쓸쓸해하세요. 중국에서는 외동딸이나 외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전 가족이 모여서 정원에서 바베큐하고 게임하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아들을 3 이상은 낳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아이들이 2 이상인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형제가 많잖아요. 제가 혼자 살잖아요. 한국 음식이 조금 맵잖아요. 다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에미 씨는 한국말을 잘 하시잖아요. 잘하기는요. 이제 겨우 물건을 살 정도예요. 그 댁은 가족이 화목하시잖아요. 화목하기는요. 그냥 지내는 거지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2과 음식과 요리. 말하기. 엘레나 씨, 뭘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실 텐데 술안주를 몇 가지 준비하는 게 어때요? 그래야겠어요. 맥주하고 골뱅이 무침, 파전이 잘 어울리죠? 그럼요. 잘 어울리지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듣기. 흐엉 씨와 엘레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서 오세요, 엘레나 씨.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점심이 늦어져서 꽤 배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와,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월남쌈이에요.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 땅콩 소스를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아주 담백하네요.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주 쉬워요. 야채, 해산물, 고기,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걸 넣으면 돼요. 이 차도 드세요. 베트남 음식에는 차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 기름기도 없애주거든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술을 마실 텐데. 매콤한 음식을 좋아할 텐데. 음식이 기름질 텐데.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꽤 배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손님이 많이 올 텐데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술을 많이 마실 텐데 술안주를 몇 가지 만들어 보세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3과 공공기관 말하기 어떻게 오셨어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써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신청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좀 내셔야 돼요. 알고 있어요. 직장에 다니느라고 올 시간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에 성명하고 생년월일을 좀 써서 다시 주세요. 이름은 영어로 써도 돼요? 네, 여권에 있는 것과 똑같이 써주세요. 듣기. 에릭 씨와 공공기관 직원의 통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나다에서 발급받으신 운전면허증이 있으세요? 네, 캐나다에서 운전면허증을 땄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캐나다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필요 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가야 해요? 외국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3장, 수수료 10,000원을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도 지참하셔야 돼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가 뭐예요? 외국 면허증이 진짜인지 캐나다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제가 점심을 먹는 동안 아기를 좀 봐주세요.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일을 했어요. 과태료는 10만 원이에요. 다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아까 왜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책을 읽느라고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돈을 찾는 동안 차에 기름 좀 넣고 오세요. 금방 끝나니까 그냥 같이 가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사과, 성격 말하기 상호 씨, 이번에 새로운 흐엉 씨를 아세요? 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녀서 잘 알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흐엉 씨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자마자 그 일을 빨리 진행시켜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은 바꾸기 힘든데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하겠네요. 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듣기 커피숍 사장님과 직원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사장님, 요즘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일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아시죠? 그래요.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뽑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요즘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좀 참을성이 있고 상냥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아르바이트생은 손님하고 싸웠잖아요. 그래. 그럼 지난 방학에 아르바이트한 링링 씨를 다시 부르는 것은 어때요? 성격이 상냥하던데. 링링 씨는 성격은 상냥한데 책임감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하기로 약속한 날에 안 온 적도 있어요. 그때 같이 일한 메이 씨는 어떠세요? 메이 씨도 괜찮아요. 전화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성격이 급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남자친구는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저보다 더 급해요.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은 고치기 어려워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5과 집과 생활 말하기 실례합니다. 저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방 하나에 욕실 하나 있는 전셋집을 찾는데요. 요즘 시세가 어때요? 그 정도 집을 구하시려면 5천 정도 주셔야 돼요. 좀 비싸네요. 그런데 집이 나온 게 있어요? 마침 하나가 있네요. 집도 깨끗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요. 지금 보러 가실래요? 네, 그렇게 할게요. 듣기 부동산 중개인과의 전화 통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광고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어떤 거 보셨어요? 신림동 우리 아파트 26평이요. 아직 있어요? 그 물건은 다른 분이 이미 계약하셨어요. 아, 네. 그럼 보증금 1억 정도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25평 정도의 방 2개가 있는 아파트였으면 좋겠어요. 언제 입주하실 거예요? 11월 초에 입주했으면 좋겠어요. 조건에 맞는 전셋집이 하나 있어요. 미래 아파트인데 교통도 편리하고 남향이에요. 조건이 좋으니까 계약하시려면 빨리 나오셔야 해요. 내일 한번 보실래요? 내일은 시간이 안 되는데 이따 저녁에 가서 집을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럼 7시까지 오세요. 발음. 다음 억양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지금 보러 가실래요?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주스를 마실래요? 다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조건에 맞는 집이 하나 있는데 언제 보러 가실래요? 오늘 퇴근하고 보러 갈게요. 오늘 점심에 밥 먹을래요? 피자 먹을래요? 피자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을 먹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육과 소비와 절약 말하기 여보, 생활비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통장에 월급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가네요. 가계부를 보니까 이번 달에는 교통비가 많이 나갔어요. 당신 어제도 택시 탔죠? 아, 그건 늦게 일어나서 택시 탈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힘들어도 우리 좀 더 아꼈어요.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듣기 쿤 씨와 메이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쿤 씨, 여기 앉으세요. 이 집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사람이 아주 많네요. 그렇지요. 여기요. 주문 좀 받아주세요. 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돈가스 2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쿠폰 10개 다 모았는데 과일 샐러드 주시는 거지요? 그럼요. 쿠폰 10개 모아오신 손님께는 과일 샐러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메이 씨 덕분에 샐러드를 공짜로 먹게 됐네요. 요즘은 이렇게 손님들한테 쿠폰을 주는 식당이 많은 것 같아요. 손님은 식비를 절약해서 좋고 식당은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모두 좋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가게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동안 쿠폰 받기가 무섭게 버렸는데 앞으로는 저도 모아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쿠폰이나 할인 카드를 잘 사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전화를 할 거예요.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운전할 줄 몰라요. 앉을 데가 없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비행기 표가 없어서 여행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국 음식은 만들 줄 몰라요. 커피숍에 손님이 많아서 앉을 데가 없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7과 축제와 행사 말하기 어떻게 오셨나요? 시간 좀 물어보려고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몇 시에 시작하나요? 아, 네. 개막식은 이따 저녁 6시 반에 시작합니다. 6시 반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근처에 볼만한 곳이 있나요?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사진 전시회에 가보세요. 유명 배우들의 사진이 많아서 구경해 볼만 해요. 그래요? 여기서 해운대까지 가까운가요? 걸어서도 갈 수 있나요? 네, 걸어서 갈만 해요. 한 20분쯤 걸려요. 감사합니다. 듣기 에릭 씨와 메이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내일 동생이 서울에 오는데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서울에 갈 만한 곳이 많잖아요. 명동, 경복궁, 인사동. 동생은 이번이 3번째 방문이라서 유명한 곳은 벌써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데를 가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요즘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보지 그래요? 볼만한 공연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어요. 공연이면 입장료를 내야 되나요? 아니요. 거리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거라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 동생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외국인이 볼 만한 공연도 있나요? 그럼요. 춤 공연이나 연주회도 많거든요. 인터넷으로 언제 어떤 공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축제 기간 동안 벼룩시장도 열리니까 한번 가보세요. 벼룩시장요? 그럼 물건이 많이 싼가요? 네, 아직 쓸만한 물건도 많고 특이하고 재미있는 물건도 많아서 구경해 볼 만해요. 메이 씨, 좋은 정보 고마워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개막식을 해요. 몇 시에 시작해요? 축제를 해요. 벼룩시장에 가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오전 10시부터 세계인의 날 개막식을 합니다. 벼룩시장에는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국어 수업을 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8과 고장과
수리. 말하기. 여보세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했는데요. 네, 어떻게 고장이 났나요?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은 채로 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전원이 꺼져 버렸어요. 그럼 전원을 끈 채로 빨리 서비스 센터로 가져오세요. 절대로 전원을 켜시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연락처들은 괜찮을까요? 그건 휴대폰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듣기. 엘레나와 남편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 여기 바닥에 왜 물이 있지요? 양말이 다 젖어버렸네. 어서 새 양말로 갈아 신어요. 여기는 제가 닦을게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디서 물이 들어왔을까요? 혹시 어젯밤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잤어요? 아니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창문을 모두 닫았어요. 그래요? 그럼 누가 물을 쏟았나? 아니요. 물 쏟은 적 없어요. 여보, 잠깐만 여기 좀 봐요. 창문하고 벽 사이에서 물이 새네요. 정말이네요. 어떻게 하죠? 당신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내가 못 고쳐요. 수리기사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이따 오후에 연락해 볼게요. 수리기사 오면 화장실 세면대도 고쳐달라고 해요. 아까 세수하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막힌 것 같아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휴대폰을 넣은 채로, 노트북을 켜놓은 채로. 괜찮을까요? 물이 안 끓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빨래를 했어요. 이건 냉장고에 안 넣어도 괜찮아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국화 공연과 감상 말하기 쿤 씨, 어제 에릭 씨하고 오페라 잘 봤어요? 네, 바야르 씨는 어제 왜 안 왔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오페라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 오페라가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내용도 감동적이고요. 정말요? 쿤 씨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아쉽네요. 저도 같이 볼 걸 그랬어요. 그 오페라 이번 주말까지만 하더라고요. 끝나기 전에 빨리 보러 가세요. 듣기 라디오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서편제 아름다운 한국의 소리, 판소리. 그리고 그 판소리를 위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소리꾼 가족. 그 가족의 슬픈 이야기와
가장 한국적인 소리로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 서편제가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이 무대 위에 실감나게 펼쳐지고 한국 최고의 배우들이 환상적인 노래와 연기를 보여줄 뮤지컬 서편제. 여운이 남는 감동의 시간을 약속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립극장.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저도 같이 갈 걸 그랬어요. 연극을 볼 걸 그랬어요. 뉴스를 들을 걸 그랬어요. 자르지 말 걸 그랬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발레 공연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보지 말 걸 그랬어요. 연주회 표가 벌써 매진이에요. 일찍 예매할 걸 그랬어요. 연극 내용을 미리 읽어볼 걸 그랬어요.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0과 종합연습 1 듣기. 다음 에릭과 상호의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텐데 여기 커피 좀 드세요. 고마워요. 기다리는 동안 밖에 서 있느라고 조금 힘들고 추웠는데 커피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네요. 해 뜨는 것 보니까 어땠어요?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바다 위로 해가 뜨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1월 1일에 이렇게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바닷가에서도 해돋이 축제가 많이 열리고요. 해돋이요? 네, 해가 뜨는 것을 한국말로 해돋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해, 돛, 이. 한국어는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호 씨 덕분에 새로운 단어도 배우고 멋있는 해돋이도 구경했네요.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저는 매년 해돋이 축제에 오는데 작년에도 에릭 씨하고 같이 올 걸 그랬네요. 괜찮아요. 내년에 잊지 말고 데리고 와주세요. 알겠어요. 에릭 씨, 커피 다 마셨으면 아침 먹으러 갈래요? 저쪽에서 아침을 떡국을 주는 행사를 하거든요. 좋아요. 사람 많을 텐데 빨리 가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1과 취업. 말하기. 에바 씨,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을 구하려고 구인 광고를 좀 보고 있어요. 에바 씨는 한국에 오기 전에 회사에 다녔다고 했죠? 회사에서 하던 일이 뭐예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군요. 에바 씨는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서 서비스직도 제격일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상냥한 성격하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듣기. 에바 씨와 면접관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에바 씨,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무역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서는 외국인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할 직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필요한데요. 저는 영어가 능통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온 후에 외국인 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텔은 3교대 근무라서 밤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밤에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어느 시간이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 결과는 금요일까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떡볶이 좀 주세요. 방이 덥고 습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방이 조금 좁고 습기가 많네요. 이번 주말에는 떡볶이 좀 만들어주세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2과 여행 말하기. 메이 씨, 다음 주부터 방학인데 무슨 좋은 계획 좀 세웠어요? 네, 부산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도 만날 겸 바다도 볼 겸 부산에 다녀오려고 해요. 좋으시겠어요. 부산에 가면 어디에 가실 거예요? 태종대 구경도 하고 해운대에 가서 수영도 하고 싶어요. 에릭 씨는요? 저는 바빠서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물놀이 공원이라도 다녀올까 해요. 그래요? 물놀이 공원도 수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즐길 수 있어서 좋잖아요. 듣기. 에릭 씨와 쿤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쿤 씨,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등산도 하고 해수욕도 할 겸 설악산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호텔 예약을 못해서요. 그때는 성수기라서 호텔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저렴하고 괜찮은 곳은 이미 방이 없고 비싼 곳만 남아있네요. 미리 예약을 할 걸 그랬어요. 호텔이 없으면 펜션이나 유스 호스텔이라도 예약을 하지 그래요. 저도 바닷가에 있는 펜션을 이용해 봤는데 펜션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밖에서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저 혼자 바비큐를 해 먹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유스 호스텔도 좋아요. 식사도 식당에서 할 수 있고 다른 여행객들과 방을 같이 써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도 있고 또 저렴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유스 호스텔을 생각했는데 유스 호스텔 말고 뭔가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런 곳을 찾는다면 민박을 해야겠네요. 민박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의 집에서 방 하나를 빌려서 묵는 것인데 관광객이 아니라 그 집의 한 가족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제가 찾던 숙소네요. 민박집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친구도 만날 겸 부산에 갈 거예요. 제주도는 볼거리가 많아요. 오후에 가볼 곳이 있어요. 친구랑 갈 데가 있어서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친구도 만날 겸 바람도 쐴 겸 부산에 다녀오려고요. 부산은 구경할 데도 많지만 먹을거리도 많은 곳이죠. 오후에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3과 명절 말하기. 엘레나 씨는 이번 설날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시댁에 가려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처음 보내는 명절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는 길이 무척 막히는데 차표는 예매해 놓았어요? 네, 표는 예매해 놓았어요. 또 뭘 준비해야 할까요? 미리 장을 봐놔야지요. 명절 전에는 길도 복잡한 데다가 마트에 사람도 많으니까 장도 미리 봐놓는 게 좋아요. 듣기. 한상호 씨와 쿤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쿤 씨, 내일부터 설날 연휴인데 뭐 할 거예요? 고향에는 못 돌아가니까 베트남 친구들하고 모여서 베트남 설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베트남에서도 설을 지내요? 그럼요. 저희도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에요. 그렇지만 베트남은 12월이 음력으로 29일까지 있어서 설날이 한국보다 하루 빨라요. 그렇군요. 그럼 베트남에서는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한국 사람이 떡국을 먹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반증이라는 걸 먹어요. 찹쌀떡 안에 돼지고기와 녹두를 넣고 찐 음식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두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세배도 하고 세뱃돈을 받는 풍습이 있는데 베트남은 어때요? 저희도 이웃이나 친척을 찾아가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돈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배는 하지 않아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미리 사놓으세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첫째 딸을 낳았어요. 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길이 막히니까 장을 미리 봐놓으세요. 요즘 그 사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직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4과 생활 정보 말하기 쿤 씨, 어디 몸이 안 좋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네. 요즘 야근을 자주 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고 기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피로가 쌓이면 과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셔요. 그러면 피로가 금방 풀리더라고요. 바야르 씨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생활 정보를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봐야겠네요. 듣기 한상호 씨와 쿤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쿤 씨, 아까부터 컴퓨터로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상호 씨. 이번 주말에 거제도로 여행을 갈 건데 혼자 가려니까 어디에서 잘지, 뭘 먹을지, 코스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거제도 전문 여행사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여행사 사이트보다는 블로그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블로그요? 여행사 홈페이지는 보통 자기 회사 상품을 광고하는 곳이니까 상품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트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럴 때 블로그 글을 자주 찾아봐요. 블로그는 직접 그 맛집에 가서 먹어보고 펜션에 가서 숙박해본 느낌을 쓰니까 더 믿을 수 있더라고요. 내용도 더 자세하고요. 그래요? 그런 글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쓰여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쿤 씨, 주말에 혼자 여행 가려고요? 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행을 갔다 와야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럼 블로그 많이 검색해서 좋은 여행 하고 오세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미리 예약해야 돼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그때는 자리가 없을 테니까 미리 예약하세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5과 소식과 알림 말하기 바야르 씨, 아까 외국인 센터에서 게시판 봤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외국인 센터에서 한글날에 외국인 말하기 대회가 있다고 해요. 저도 한번 참가해 보려고 하는데 쿤 씨는 어때요? 그거 재미있겠네요. 혹시 상품이나 상금도 있나요? 네, 1등은 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저도 한번 참가해 봐야겠네요. 한국 친구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어요. 듣기. 바야르 씨와 동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바야르 씨, 전산팀의 미진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정말요? 몰랐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김 대리한테 들었어요. 결혼할 남자는 누구라고 해요? 놀라지 마세요. 같은 전산팀의 심재군 씨라고 해요. 정말요?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다고 해요? 1년 전부터 다른 직원들 몰래 사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옛말 틀린 게 없네요. 결혼식은 언제라고 해요? 다음 주 16일 토요일 1시에 결혼식이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어디에서 한다고 해요? 경주역 근처에 있는 황실 웨딩홀 2층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해요? 작년에 미진 씨가 많이 아팠을 때 재군 씨가 간병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때 많이 가까워졌나 봐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잘 할 줄 몰라요. 모임을 할 때가 있을까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1등을 할 줄은 몰랐어요. 요리는 잘 할 줄 모르니까 설거지를 할게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6과 회식과 모임 말하기 에바 씨, 에릭 씨 송별의 준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송별회 때 무엇을 할 거예요? 먼저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선물 전달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볼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을 정리할 테니까 엘레나 씨가 선물을 사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듣기 쿤 씨와 상호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쿤 씨,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런데 요즘 회식이 많아서 조금 바빴어요. 그래요? 회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가끔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쿤 씨 고향에서도 회식을 자주 해요? 고향에서 다녔던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회식을 할 때 한국처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그럼 한국에서 회식 자리가 힘들겠어요? 회식을 자주 해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동료에게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동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또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회식도 회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테니까 적당히 마시도록 하세요. 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차가 막힐 테니까, 과일을 깎을 테니까, 저녁을 먹을 테니까.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만났던 커피숍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지난번에 취소되었던 회식을 내일 할 테니까 다들 꼭 참석하세요. 지난 모임 때 먹었던 케이크를 사올 테니까 같이 먹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7과 문화 체험과 경험 말하기 메이 씨, 전통문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전통 혼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통 혼례 체험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결혼식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절을 하다가 치마를 밟고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창피했지만 창피하지 않은 척하고 다시 일어나서 절을 했어요. 실수는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바야르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듣기 에바 씨와 에릭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제 청계천에서 하는 서울 등축제에 다녀왔는데 에릭 씨도 등축제를 본 적이 있어요? 등축제요? 등축제가 뭐예요? 등축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청계천에 등불을 띄우는 축제예요. 매년 주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그래요? 어떤 체험이 있는데요? 한지 등 만들기, 무지개 꽃등 만들기, 풍선 조명 만들기, 전통 호박 등 만들기 등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지 등을 만들었는데 한지에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재미있겠어요. 아무 때나 가면 볼 수 있어요? 등축제라서 보통 어두워지는 5시부터 시작해요. 체험을 하려면 조금 일찍 가세요. 저도 사람이 많아서 못할 뻔했어요. 그렇겠군요. 저도 보고 싶네요. 메이 씨도 못 봤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같이 가자고 해야겠어요. 그래요. 꼭 한번 가보세요. 다 보려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요. 고마워요, 에바 씨.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아팠지만 아프지 않은 척 했어요. 그는 돈도 없으면서 돈이 많은 척해요. 놀랐지만 괜찮은 척 했어요. 괜히 점잖은 척 했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미리 물어보지 않았으면
실수할 뻔했어요. 조심하지 않았으면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확인하지 않았으면 잊어버릴 뻔했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8과 이웃과 지역사회 말하기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복지관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해요. 이리나 씨가 같이 봉사하자고 했는데 엘레나 씨도 같이 할래요? 그래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주고 청소를 도와드리면 돼요. 저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나 씨가 전화로 같이 신청한다고 참가 여부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럼 저도 신청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듣기 에바 씨와 엘레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엘레나 씨, 오늘 오후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가 열리는데 같이 갈래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요? 그게 뭐예요? 기부받은 물건이나 후원받은 물건들을 파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은 주위의 불우이웃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자회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그림, 장난감, 책, 옷, 액세서리, 가전기구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아요. 헌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요. 그래요? 종류가 많네요. 네, 김밥, 떡볶이 같은 음식도 사 먹을 수도 있어서 같이 가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에릭 씨도 같이 가자고 할까요? 오후에 에릭 씨하고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요. 에릭 씨도 오라고 하세요. 제가 맛있는 간식을 살게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시장에서 만나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지상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놀이터로 나오라고 했어요. 택배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내일부터 운동을 같이 다니자고 했어요. 다음 달부터 한국어를 공부하자고 했어요. 오늘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했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19과 고민과 상담 말하기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고민이 있어요? 네, 요즘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1차 면접은 통과하는데 2차 면접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다음 주에 면접 시험을 볼 건데 또 떨어질까 봐 걱정도 되고요. 여러 번 떨어질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예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요?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 상담을 신청하기만 하면 돼요.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듣기. 상호 씨와 메이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메이 씨, 무슨 고민이 있어요? 요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내년에 4학년이 되는데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메이 씨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봤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학원에 가길 원하세요. 공부를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방학 때 하는 인턴을 신청해 보면 어때요? 일을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제가 취직할 정도로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메이 씨 한국어 실력 정도면 충분히 취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성적도 좋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상우 씨 조언대로 가고 싶었던 회사에 인턴을 신청해 봐야겠어요. 그래요. 꼭 합격해서 먼저 경험을 해보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상우 씨. 상우 씨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친구가 오지 않을까 봐. 사람이 많을까 봐. 영화가 재미없을까 봐. 그녀가 먼저 갔을까 봐.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성적이 나빠질까 봐 열심히 공부해요.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엄마 손을 꼭 잡아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20과 종합연습 2 듣기. 다음은 엘레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민수 씨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상담을 신청해보라고 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함께 상담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먼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쓴 후에 상담받고 싶은 언어를 작성해서 냈다. 이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사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민수 씨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다. 민수 씨에게 얘기하길 잘한 것 같다.